예, 그러면은 여기 데잔드리안 그래프와 룰링 폴리노미알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안병희 교수님이 계속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 예, 미안합니다. 이게 다른 일이 잠깐만요. 좀 이게 있어가지고, 예, 왜 죄송합니다. 예. 이게 왜 손이 먹는구나. 네, 어제 이제 제가 르장드리안 매듭, 르장드리안 그래프가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특별할 수도 있지만 어떤 3차원 공간을 우리가 특별한 어떤 기하학적인 추가 조건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3차원 공간에 이렇게 플레인들을 잔뜩 깔아놓고 그 주어진 플레인에 항상 접하는 방향으로 매듭이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션을 우리가 통해서 매듭을 연구하듯이 르장드리안 매듭도 르장드리안 그래프도 프로젝션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것도 있고 위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고 네. 이 르장드리안이라는 특별한 기하학적 조건이 뭔가 이 모든 방향이 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앞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게 좀 특이했죠. 예. 근데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많이 보아오던 이제 매듭의 그림을 얻게 되지만 이 경우엔 문제가 아무렇게나 그린다고 해서 이게 항상 르장드리안으로부터 오는지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런 게 있었고 대신 정면에서 바라보면 뭔가 여기가 이렇게 양쪽 끝이 뾰족뾰족한 마치 이렇게 스무드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만 네, 요 왼쪽 오른쪽 끝에 이 부분만 우리가 주의해서 그림을 그리면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도 언제나 르장드리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제가 앞에서 본 그림, 프론트 프로젝션만 쓰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르장드리안 이퀴벌런스를 생각할 수 있었고 그 또 다이어그램의 관점에서는 이퀴벌런스를 주는 무브를 생각하는 거죠. 라이다마이스터 무브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좌우가 뾰족한 것만 빼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라이다마이스터 무브하고 완벽하게 일치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는데 르장드리안 그래프, 이건 이제 스파셜 그래프 중에서 모든 엣지가 아까 말한 어떤 특별한 그 플레인들에 계속 접하게 그러니까 르장드리안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 하나에서 이렇게 네 개 만약에 엣지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었다면 네, 3차원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게 왜 이렇게 그려지느냐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은 1, 2, 3, 4번의 엣지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방사형으로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정면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좀 이상한 것처럼 보였다 그랬죠. 이렇게 네 개가 전부 다 같은 탄젠트 라인을 공유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읽히는 순서도 이렇게 시클릭하게 오더를 1, 2, 3, 4를 두었을 때는 얘는 이렇게 N자처럼 N자가 아니라 N을 뒤집은 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더를 읽어야 된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버텍스를 포함하는 르장드리안 그래프에서의 어떤 라이데마이스터 무브는 사실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4밸런트가 아니라 뭐 이무의 K밸런트 이렇게 있으면 네, 이 버텍스를 하나의 다른 엣지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가 있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고 근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이 버텍스 주변의 어떠한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여기 왼쪽에 몇 개 있고 오른쪽에 몇 개 있고 라는 상태를 바꾸지 않죠. 네, 근데 이것도 바꾸는 무브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제가 4밸런트일 때를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여기 이 버텍스 중심으로 왼쪽으로 지금 두 개의 엣지가 있고 오른쪽에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왼쪽에 세 개를 놓고 오른쪽에 한 개를 놓고 싶어요. 예, 사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를 내가 조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소토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스파셜 그래프의 다이어그램을 보면. 예, 근데 이런 것을 하는 게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는 안 되고, 네, 그거를 우리가 프론트에서 이거를 구현하려면 뭔가 로컬한 픽처는 왼쪽에 지금 3개 있고 오른쪽에 1개는 놨는데, 예, 이 끝점이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마치 2개의 뭐 에디셔널 크로싱을 만드는 것처럼 하고 가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왜 순서를 읽는 컨벤션 있었죠? N자 뒤집어진 것처럼 읽어보면 1, 2, 3, 4 여전히 이제 시클릭한 어떤 오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르장드리안 그래프의 라이데마이스터 무브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르장드리안 컨디션을 그냥 잊어버리면 우리가 토폴로지컬 낫을 얻는데, 네, 그 토폴로지컬 낫을 주는 르장드리안이 얼마나 많냐 했더니 사실은 무한히 많았고, 그 무한히 많은 것을 분류하는 일이 바로 이 르장드리안 낫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메인리. 네. 그다음에 토폴로지컬한 낫 타입을 구별하는 거는 네, 그냥 원래 이 낫 티오리 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르장드리안을 분류하는 거는 이제 르장드리안 낫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르장드리안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뭔가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로는 안 되죠. 토폴로지컬리는 다 같은 낫을 주는 애들인데 르장드리안에서 다른. 그래서 그 최초의 르장드리안 인베리언트가 제가 소개를 드렸던 건 2가지였습니다. 썰스톤 베네킨 넘버와 어떤 로테이션 넘버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었어요. 다이아그램으로부터 우리가 크로싱을 막 어떤 종류의 덧셈 뺄셈을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양이었는데 둘 다 정수를 주고요. 네. 그러고 나면 또 르장드리안을 우리가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토폴로지컬 낫 타입은 바꾸지 않으면서 다른 르장드리안을 얻는 방법이 이렇게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스테빌라이제이션. 그래서 예쁘게 가던 애를 그냥 마음이 삐뚤어져서 이렇게 지그재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를 만드는 방법. 밑에서 위로 만들까? 위에서 아래로 만들까? 이런 지그재그를 만들면 놀랍게도 TB와 이 로테이션 넘버라는 게 값이 변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before와 after가 르장드리안이 절대 같을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러한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무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르장드리안이 서로 다른 르장드리안 낫이 같은 토폴로지컬 낫 타입에 대해서도 무한히 많다라는 것을 곧바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르장드리안들을 같은 토폴로지컬 낫 타입의 애들을 어떻게 분류할까? 어떤 때 운이 좋으면 이 TB와 R만으로 다 분류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낫 자체가 르장드리안 심플이라고 불렀고요. 근데 르장드리안 심플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많지 않아요. 프라임 낫들 중에서 언낫, 피겨 에잇, 토러스 낫,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특별한 케이블 낫 같은 것만 됩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썸에 의해서 이게 보존되지 않는데 운이 좋아서 제가 커넥티드 썸에 대해서는 언제 심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컴플리트 크라이테리언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프라임 낫들의 심플리시티에 좀 집중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심플하지 않은 최초의 이제 얘가 발견된 게 이 5-2의 미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2개의 지금 르장드리안 그림은요. 이거하고 이거는 TB와 R이 모두 똑같은데 TB와 R이 같은데 르장드리안으로서는 다르다는 게 최초로 증명됐어요. 2000년대 즈음에 유리 체카노프라는 사람이 뭐 좀 다른 대수적인 불변량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2개의 매듭을 체카노프 페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유리 체카노프가 정의했던 그 대수 불변량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네, 이제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룰링 인베리언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분류해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르장드리안 그래프로도 룰링 인베리언트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호영식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었는데, 이런 종류의 변화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근데 제가 답을 드린다고 하고 답을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요. 네. 자, 근데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여기서 move 1을 하면요. 요 점에다가 move 1을 해보면 아이고 이렇게 못 그리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요 근처에서 지금 move 1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move 2를 하면요. 여기 지금 뾰족한 거를 지금 move 2가 이렇게 된 애를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move 2를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샥, 샥, 샥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지금 이게 뭐냐면 S 플러스인지 S 마이너스인지 오리엔테이션에 따라 다르지만 네,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식의 킹크를 만드는 것은 르장드리안 나 타입을 바꾸지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르장드리안 나 타입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다른 애를 주게 돼요. 예, 제가 답을 못 드려서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룰링 인베리언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룰링 인베리언트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저희가 마슬로프 포텐셜이라는 걸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원래는 이게 또 다른 의미들이 이제 있지만은 저희는 그냥 조합적인 것으로만 나갈게요. 자, 마슬로프 포텐셜은 뭐냐면요, 이제 매듭 그림이 이런 게 있었다. 그럼 얘를 저희가 지우개 이 부분을 지워요. 이렇게 컷 부분을 지우면 얘는 몇 개의 지금 이렇게 조각들로 쪼개지잖아요. 이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아크로 쪼개졌네요. 이 네 개의 아크마다 정수를 하나씩 붙일 거예요. 정수. 뭐 1, 2, 3, 4, 뭐 0, 뭐 붙이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었으면 여기가 만약에 i를 가졌다면 정수 숫자 i를 가졌다면 여기서는 i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뭐 i였다면 i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0을 주었다면요. 제가 여기 컷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0이었으면 이 윗부분 이 아크는 값이 1이어야 되고요. 통째로. 그 다음에 이 아크는 값이 2여야 되겠죠. 1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럼 얘는 다시 2에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1이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니까 0. 딱 맞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수를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이렇게 가다가 위로 올라가면은 1 올라가고 뭐 내려가면 1 내려가고.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어떤 때에는 이게 잘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것도 트레포일인데 이건 레프트 핸디드, 이건 라이트 핸디드 트레포일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출발 0부터 해보죠. 0. 그러면은 0 갔다가 이 부분은 1. 여기 커습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2. 맞죠? 잠깐만요. 이거 맞나? 2, 0, 1, 2. 여기는 다시 1. 여기는 2. 여기는 3. 그럼 여기 다시 2가 돼야 되는데 뭔가 그게 컨시스턴트하게 정의가 안 돼요. 뿔싸. 그래서 이 차이가요. 사실은 0과 2를 우리가 같게 둔다고 해야만 이게 잘 정의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 값의 차이가 얼마큼 나오냐면요. 정확하게 2배의 로테이션 넘버만큼 납니다. 예, 지금 사실 이 라이트 핸드 트레포일은 로테이션 넘버가 1이에요. 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 포텐셜이라는 걸 우리가 이 룰을 줘서 어떻게 따라가더라도 결국은 항상 뭔가 n과 n 플러스 2가 빡치게 하게 나와요, 값이. 그래서 오직 마줄로 2배의 로테이션으로만 잘 정의가 돼요. 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로테이션 넘버가 그러니까 R, E, 람다 0이에요, 0.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무 고민할 거 없이 이렇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어요. 네. 일단 마슬로우 포텐셜은 뭐냐면 커브를 떼고 난 조각조각인 아크들에 우리가 어떤 숫자를 하나씩 대응시킨 것이다 하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숫자가 어디에 써먹냐면요. 여기에 써먹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각각의 크로싱이 있죠. 크로싱이 3개나 있네요. 여기도 뭐 보면 여기도 3개 있고, 그러면 이 마슬로우 포텐셜이 하나 주어졌다 치면은 뭔가 여기에 I, 여기에 J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포텐셜 줄 때 마듈러 2로 준다는 거예요? 마듈러 2배의 로테이션 넘버. 아, 2배 로테이션 넘버로 준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마드 2가 되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0과 2를 우리가 같게 보는 셈이니까. 네. 예. 네. 근데 지금 여기 크로싱 하나에 만들고 있는 2개의 아크가 하나는 I고 하나는 J로 포텐셜이 주어져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C의 디그리라는 걸 정의할 텐데, 이건 그냥 사실은 여기가 얘가 더 위쪽에 있는 거죠. 네. 이 슬롭이 낮은 쪽, 네거티브 슬롭이 지금 앞쪽에 있는 거니까 얘는 위쪽에 있는 거 빼기 뒤에 있는 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크로싱에 우리가 마스 포텐셜 하나 주면은 모든 크로싱에 어떤 값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이 포텐셜을 제가 시작을 0부터 안 해도 되잖아요. 1부터 해서 여기가 2, 3, 2, 1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업투 이렇게 전부 다 인티저를 막 더하는 거 빼는 것만큼은 앰비규이티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크로싱의 이런 디그리를 정의할 때 이제 그 앰비규이티가 사라지죠. 전부 다 똑같이 더해지거나 전부 다 똑같이 빼질 테니까 여기다 I 더하기 1, J 더하기 1 해서 빼도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포텐셜이 주어지면 포텐셜을 주는 방법 자체는 무한히 많지만 크로싱의 디그리를 주는 방법은 유일하다. 예,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C 오브 람다라는 것을 그냥 이제 크로싱들 프론트 다이어그램이에요. 지금 얘는 계속 우리 그냥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할 겁니다. 어떤 주어진 매듭 르장드리안 매듭 그림의 크로싱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할게요. C가. 그러면 제가 이 안에 있는 어떤 부분 집합 R을 가지는데, 네, 그냥 크로싱들의 어떠한 집합이죠. 그럼 이제 람다 오브 R 이렇게 쓰면은 모든 크로싱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던지 C가 R 안에 안 들어가면 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C가 R 안에 들어가면. 예, 굉장히 간단한 노션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싱들 중에 제가 일부분을 탁 취해서 걔를 이렇게 가로로 풀어요. 가로로 리졸브를 해요. 제로 레졸루션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네, 얘가 지금 이러한 라인 방향으로 슬롭 제로인 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리졸브를 했다고 해서 제로 레졸루션이라고 부를게요.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데피니션들을 좀 볼 텐데요. R이라는 셋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레이디드 돼 있다, 로우 그레이디드다 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어떠한 C가 있어도 네? 이 로우가 C를 나누면 C의 디그리를 나누면 우리가 로우 그레이디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졸브를 하고 싶은 내가 크로싱들이 몇 개 있는데 얘네의 디그리는 전부 다 뭐 2의 배수야. 뭐 3의 배수야. 그러면 야 얘는 3 그레이드 돼 있어. 아니면 2 그레이디드 돼 있어. 뭐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네. 물론 당연히 만약에 4 그레이드 돼 있으면 2 그레이디드도 돼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뭐 1은 사실 1은 모든 숫자를 다 나누니까 언제나 1 그레이디드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1 그레이디드는 항상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언그레이디드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레이딩이 없는 거나 똑같아. 그 다음에 만약에 제로 그레이디드이면 이건 사실 0으로 나눈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이거는 그냥
C 그레이디드라고 부를게요. 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뭐, 네, 네, 네. 이게 이 R이라는 셋이 어떻게 그레이드 돼 있냐라는 얘기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제로 그레이디드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요, 원래는 어떤 이 상태인 거죠? 네, 이 모든 C로 제너레이트 되는 이제 C가 R에 있는 이거를 이제 링을 생각하면요, 썸링을 생각하면, 네, 그레이디드라는 건 얘가 이제 G 마드 로 G랑 같다 이 뜻인데, 만약에 로가 제로면은 그냥 네, G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네,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생각했지만,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 그레이디드면 리졸브가 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겜마 레이드. 그러니까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예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지금 그레이딩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금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A, B, C라고 하면은 A의 그레이딩도 0이고 B의 그레이딩도 0이고 C의 그레이딩도 0이에요. 이 경우에 한번 A, B, C라고 제가 크로싱을 해보면은 여긴 3, 2니까 A의 그레이딩은 마이너스 1, B의 그레이딩도 마이너스 1, C의 그레이딩도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중에 어떤 걸 적당히 리졸브를 하고 싶은데 A, B, C는 아예 그레이딩 자체가 0이니까 네, A, B, C를 뭐 적당히 내가 뽑아서 리졸브를 하겠다. 그럼 그 셋은 그냥 제로 그레이디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로 그레이디드라는 거랑 동치는 뭐냐면요. 모든 C가 C의 그레이딩이 0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네, 이 얘기고요. 언그레이디드는 아무것도 안 했던 뜻이고, 네, 요거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아직도 리졸브랑 연관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조금 아직은 이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네, 그냥 리졸브를 하는데 내가 특별하게 어떤 것들만 뽑겠다. 예를 들어서 디그리가 짝수이네만 뽑겠다. 그 중에서 일부분만 짝수인 것 중에 일부분만 내가 리졸브를 하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디그리가 3의 배수인 것만 뽑겠다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면 디그리가 0인 것만 뽑겠다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이 R이 드디어 나옵니다. 룰링이라는 게 뭘까? 룰링 of 람다.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가 람다 R이라는 거를 정의했죠. 람다라는 무장들이 있으면 그 크로싱의 부분 집합인 R에 대해서 전부 다 리졸브를 하는 겁니다. 얘가 union of i's 라고 쓰는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고요. 이 말이 뭐냐면 connected component가 다 르장드리안 언나처럼 생긴 거예요. 뭐 이게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처럼 생긴 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트레포일. 제가 여기를 ABC라고 할게요. 네, 이 룰링이 되느냐는 아직 그레이딩이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막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람다 이 R을 만약에 하나만 뽑았다, A만 뽑았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A에서 이렇게 리졸브를 하고 B, C,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컴포넌트가 두 개죠? 컴포넌트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둘 다 르장들이 언나처럼 생겼잖아요. 얘는 그래서 룰링이에요. 얘는 룰링인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사람들 보기엔 이게 눈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눈을 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람다를 만약에 제가 B만 해보면은 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뭐 겹쳐 있긴 하지만은 지금 르장드리안 언나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I 두 개를 뭐 유니온했다고 볼 수 있고, 얘도 룰링이에요. 네, 뭐 C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한번 제가 람다 이번에 AB를 뽑아보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거는 있는 그대로 언나처럼 보이지 않죠. 아이스토픽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림 자체가 똑같아야 돼요. 네, 이게 뭐 이런 거랑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룰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보시죠. 이 ABC라는 것의 부분집합을 뽑는 거니까 뭐 2의 3승에서 8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이 8가지 중에 룰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룰링. 자, 제가 룰링의 집합을 R 틸다 람다라고 쓸게요. 얘는 rulings of lambda. 그럼 얘는 처음에 A도 룰링이 되는 것 같고, B도 룰링이 되는 것 같고, C도 룰링이 되겠네요. 끝인가? 아, 공집합도 가능하지만 공집합은 룰링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언나시 이렇게 공집합을 하면 그냥 이게 람다가 람다 엠프티하고 똑같은데 아닌 거고, 또 하나 더 있죠. ABC를 다 뽑으면 ABC 다 뽑으면 얘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림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I 두 개를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룰링이 됩니다. 네. 네 가지가 룰링이 돼요. 네. 참고로 제가 여기서 이 I에 대한 조건이 사실 한 가지 딱 더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다. 얘가 람다였다. 그러면 A. 그럼 얘를 A에서 리졸브 하면은 얘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도 르장드리안 언낫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럼 A도 이거 룰링이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룰링으로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요 두 점은 사실은 이제 여기 원래 엄밀한 데피니션으로 하려면 여기 룰링을 이루는 이 바운더리를 거꾸로 우리가 리졸브 하기 전으로 풀백을 해오면, 네? 풀백을 해오면은 얘가 이렇게 어떤 패스를 얻을 텐데 얘가 인베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을 제가 하나의 I처럼 생각하면 이거는 거꾸로 가져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왼쪽에서도 리졸브 하기 전에도 꼭 디스크처럼 보여. 그렇죠? 네, 요런 것만 진짜 우리가 이건 진짜 I고, 이거 왼쪽 건 좀 가짜 I예요. 그래서 이런 건 I라고 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엄밀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제가 이 그림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I가 아니라서 얘는 룰링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요. 만약에 람다가 스테빌라이즈 돼 있으면 그러면 언제나 룰링이 없어요. 네. 룰링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즈가 돼 있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를 포함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거 아까 말했던 이런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그림이 어딘가에 있으면요. 결코 룰링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룰링에 대한 것은 스테빌라이즈가 되지 않는 애.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르장드리안 마운틴이라는 그림을 잠깐 제가 그렸었는데요. 르장드리안을 PB와 R이 주는 이미지로 찍으면 이렇게 산처럼 모양이 그려진다. 근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사실 스테빌라이즈를 하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룰링이 보고자 하는 곳은 바로 이 정상에 있는 애들. 가장 정상에 있는 르장드리안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스테빌라이즈가 그냥 사실 이 방향은 다 S 플러스 S 마이너스로 막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죠. 네, 그거 말고 가장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더 주게 돼요, 룰링이.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정의를 드릴게요. 자, 룰링, 이제 얘는 룰링이에요, 룰링. 근데 어떤 룰링이냐면 제가 노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노멀 룰링 하면 뭐 좀 더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 거겠죠? 노멀 룰링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어떤 크로싱 C가 여기 R 안에 들어있는 애였는데 얘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리졸브를 할 거잖아요. 이거 람다 R에서 이건 람다고 그러면은 야 이게 이 아이들의 유니온이니까 생각해보면요. 이 각각의 아이마다 우리가 이렇게 색칠을 할 수 있어요. 색칠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색칠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쪽이,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이면, 이렇게 얘랑 저 빨간색 이쪽 이 아크랑 뭐 다른 아크가 또 하나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크 두 개가 짝이 돼서 이렇게 디스크를 이렇게 채울 텐데 이런 모양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런 모양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야 이런 모양이 있거나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칠한 애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파란색으로 칠을 한 애가 뭔가 이렇게 될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빨파 뭐 파빨 이런 것처럼 걔네가 링킹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영역이 다른 영역을 몽땅 포함하거나 아니면 안 만나거나 그런 식으로만 돼야지 얘네가 이렇게 이상하게 서로 영역이 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요구하는데 어디서만 그러냐면 이게 왜 이래? 예, 이 크로싱을 리졸브 했을 때만 다른 데서는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요. 자, 요 B에서 한번 보면 B에서는 지금 위쪽 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아래쪽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방금 전에 그 노멀 조건은 오직 여기서만 따지는 거예요. 이 크로싱을 한 요 근처에서만 네, 크로싱을 리졸브한 근처 그러니까 여기서도 노멀 조건은 여기서만 따지면 되고요. 네, 만약에 세 군데를 다 리졸브했으면 여기 이 세 군데에서 노멀이냐 조건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오케이죠. 두 개의 어떤 영역이 완전히 겹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노란색, 빨간색 부분이 뭐 서로 영향 없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로컬 픽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빨간색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제가 칠할까요? 빨간색. 그럼 이제 뭔가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얼터네이팅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노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not normal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보면 요 세 개는 노멀이고 얘는 노멀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R 람다라는 것을 이제 노멀 롤링이라고 부를게요. 이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할게요. 당연히 이것은 전체 룰링만 모아놓은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고요. 네, 그러면 정리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람다가 어떤 람다 프라임이랑 여기 어떤 라이데마이스터 무브가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퀴벌런트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가 R 람다와 R 람다 프라임 사이에 1대1 대응을 인듀스합니다. 네, 당연히 유한 집합이에요. 당연히 유한 집합이에요. 크로싱 개수가 뭐 유한계니까 그것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니까요. 이게 당연히 유한 집합들 사이에 1대1 대응을 줍니다. 라이데마이스터 무브가.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실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데코레이션을 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노멀 룰링인데 로 그레이디드 노멀 룰링을 모아놓으면 마찬가지로 이 로 그레이디드 노멀 룰링 사이에도 1대1 대응을 줘요. 모든 로에 대해서. 1대1 대응을 준다는 게 네. 그러니까 R 그러면은 라이데마이스터 무브를 했다. 예, 그러면 간단히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 그러니까 이 1대1 대응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만약에 여기에 하나의 R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 R이 그러니까 어떤 셋 오브 크로싱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무브 하나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 새로운 크로싱 하나 사실 더 생긴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R이 룰링, 노멀 룰링이었다면은 분명히 얘는 어딘가 다른 것과 페어가 돼서 이렇게 I를 만들어내는 무언가 일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새로운 R 프라임은 그냥 R 유니온 사실은 R이 그대로 대응이 되니까 C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부분에서 페어가 되던 애들이 있을 거고 여기 I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왼쪽의 집합에서 뭔가 룰링이 하나 있었다. 그럼 오른쪽에서 집합에서도 그거에 해당하는 유니크한 어떤 룰링을 하나 찾을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이렇게 무브 1에 대해서 바뀔 때는 그냥 새로 생긴 크로싱을 그냥 다 더해줘. 그러면 해당한 대응되는 룰링을 얻게 되는 거죠. 무브 2에서나 3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라이데마이스터 무브 말고 이 플레인 아이스토피가 훨씬 어려운데요. 이게 크로싱 두 개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사실 라이데마이스터 무브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보여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네. 이쪽에 오른쪽에 겜마 프라임에서 노멀 룰링을 생각을 해보면 예. 여기 이렇게 위에 라이데마이스터 한 부분도 이게 이제 I가 돼야 되니까 저절로 네. 당연히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사실은 맞아요. 이걸 반대를 보이려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여기는 반드시 I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커습 근처에서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요 아크를 생각해보면 요 아크를 따라가면서는 더 이상 크로싱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I를 만든다면 얘는 계속 같은 I를 이렇게 만들어야만 할 거고 그러면 이게 I를 만들어지려면 여기가 반드시 리졸브가 돼야 되겠다 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람다 프라임에서는 어떠한 룰링이든 만약에 룰링이 존재한다면 얘는 반드시 이 크로싱을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왼쪽에 대응시킬 때는 그 크로싱 하나를 싹 빼낸 애를 대응시키면 되겠죠. 네,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제가 이제 룰링이 좋은 점, 우리 룰링 사실 룰링 폴리노미얼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제가 룰링이 하나 있으면 룰링 오브 람다
사실 노말일 필요는 없어요. 얘는 그냥 룰링이면 돼요. 그러면 어떤 웨이트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룰링에 대한 웨이트. 네, 이 웨이트는 뭐냐면 쉽습니다. 먼저 이 R이라는 것 자체의 집합의 크기, 크로싱을 몇 개 리졸브 했니? 이거 빼기, 그 다음에 이걸 리졸브 하고 나서 눈깔이 몇 개 나왔니? 눈이 몇 개 나왔니? 이렇게 언나처럼 보이는 게 몇 개니? 이거예요. 이 개수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얼핏 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걸 제가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써보면 마이너스의 number of i's 마이너스 number of r 이렇게 쓰면은 이 i는 정말 어떤 디스크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디스크고 이 r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크로싱을 이렇게 리졸브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썸 크로싱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크로싱에 해당하니까 얘를 우리가 어떤 밴드로 생각할 수 있어요.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의 밴드. 예, 제가 어디지? 어디 갔나? 여기서 A에 해당하는 이 A라는 이 룰링에 해당하는 제가 서피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여기 디스크 2장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트위스트된 밴드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서피스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머스드 서피스예요. 인베디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머스드 서피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굳이 이거를 표현하면 이제 시그마의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immersed surface 근데 바운더리가 이제 람다인 이런 immersed surface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룰링이 주어지면 immersed surface를 만들 수 있어요. 디스크들과 우리가 밴드를 붙여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산한 이 값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의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이 immersed surface예요. 네, 별게 아니고 그냥 immersed surface의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웨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룰링이 있을 때마다 웨이트, 어떤 인티저 하나씩을 지금 찾을 수 있으니까 무언가에 이런 웨이티드 썸을 막 하면은 폴리노미알을 얻죠, 그죠? 네. 어떡하지? 제가 또 R을 똑같이 쓰네요. 이거는 P라고 쓸까요? 그냥 P? P로는 어떤 걸 더하는 거냐면 룰링들을 뽑아요. 로 그레이디드 룰링들을 모아서 제가 Z에다가 이 weight of R, weighted sum을 해요. 그러면 어떤 로랑 폴리노미알을 얻게 되겠죠. 네. 자, 한번 그러면 지금 이 셋이 인베리언트이고 우리가 웨이트가 만약에 어떤 라이데마이스트 무브 같은 거에서 인베리언트라는 걸 보이면 이 폴리노미알 자체가 인베리언트가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 제가 무브 1에서만 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i가 하나 늘었네. 근데 여기 크로싱도 하나 우리가 리졸브 해야 되는 크로싱도 늘었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상쇄가 됩니다. 나머지 무브 2, 3 같은 애들은 i의 개수나 아니면은 우리가 리졸브 해야 되는 크로싱의 개수를 바꾸지 않아요. 네, 오직 무브 1이 i의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면은 이걸 하나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리졸브 해야 되는 크로싱이 하나 늘어나거나 i와 같이 사라지거나 하기 때문에 이 두 값의 차이는 얘가 invariant under 라이데마이스트 무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잘 알려진 정리인데 이게 P rho 람다가 is invariant under 르장드리안 아이소토피.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룰링 폴리노미얼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제가 트레포일에 대해서 언낫 트레포일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언낫은 룰링이 오직 empty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R 람다가 그냥 empty
empty set밖에 존재하지 않죠. 크로싱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weight는 이 empty set에 대한 weight는 지금 여기 i만 하나 있네요. 그리고 크로싱은 그러니까 이 값은 0이고 이것만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1. 그래서 룰링 폴리노미얼은 그냥 G 인버스. 언나시면 왠지 1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G 인버스가 나와서 조금 그런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그 저자들은 여기다가 1을 더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1을 더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다른 면도 있지만 어쨌든 Z 인버스 혹은 어떤 텍스트에 따라서는 그냥 1이 나오는 거예요. 1. Z가 아니라 1. 네, 1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레포일의 경우에 A, B, C 하면은 룰링이 뭐였냐면 A만 하나 뽑거나 노멀 룰링이 B는 안 되고 C만 하나 뽑거나 그 다음에 A, B, C 세 개를 다 뽑거나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웨이트를 계산해 보면은 A를 하나 딱 리졸브를 하면 여기를 리졸브했다 그러면 디스크 2장이고 지금 우리가 사이에 밴드를 하나 이었으니까 웨이트는 그냥 I가 2개, 1 뭐죠? 뭐 빼기 뭐죠? 이거 빼기 2. 이 경우에도 1 빼기 2. 이거는 3 빼기 디스크 2장. 지금 3개를 리졸브 했는데 디스크는 2장이었으니까 I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G 인버스 더하기 G 인버스 더하기 G. 이게 P 람다가 됩니다. G 더하기 2배의 G 인버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그 체크아웃 페어 두 개가 정말 달랐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 다른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괜찮으십니까?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거는 커넥티드 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없는 거죠? 커넥티드 썸을 하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막 그냥 곱셈이나 이렇게 되지 않고요. 커넥트 썸을 할 때 이 왼쪽에 있는 어떤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 르잔드리안 낫인데 커넥트 썸을 하면 단순하게 커넥트 썸을 하면 근데 이제 오른쪽 왼쪽에 커습이 있구나. 커습을 지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커넥티드 썸을 하면 그냥 뭐 예쁘장한 그런 정리되는 게 없나 보죠? 이게 아마 i의 개수가 합칠 때 커넥티드 썸을 하면 이거의 i 빼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졸브 하는 건 똑같고 개수가 똑같고 그래서 아마 조금 조정은 해줘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포뮬러는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곱하기 한 걸로 되지는 않나? 아마 약간 뭐 z를 하나 곱해줘야 되든지 뭐 이럴 것 같은데요. 람다 프라임의 p는 뭐 z 곱하기 p 람다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언낫을 생각하면 G 인버스 해서 뭐 네. 예. 이거는 한번 어딘가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체크아웃 페어를 한번 실제로 볼게요. 체크아웃 페어 되게 간단해 보이는 거였어요. 이거하고 얘가 다르다. 이 두 개가 같으냐 다르냐였어요. 그죠? 단지 여기 있는 크로싱 하나를 왼쪽으로 옮기는 것 뿐인데. 자, 그럼 일단 포텐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0, 1, 이 아크에 대해서는 2, 여긴 3, 3, 3, 3, 3, 4, 3, 2, 1, 0. 네, 사실 얘네들은 로테이션 넘버가 0이었어서 그냥 G 그레이디드가 잘 되어 있어요. 여기도 0, 1, 2, 3, 2, 1, 2, 1, 0. 됐네요. 제가 그러면
근데 계산하기 쉽게 그냥 원그레이디드, 그러니까 언그레이디드를 생각해요. 언그레이디드. 그러니까 이 그레이딩에 무시하고 제가 한번 다 마음껏 리졸브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다가 A, B, C 크로싱에다가 A, B, C 뭐 D, E 여기는 A, B, C, D, E 예, 이렇게 해보면 자 여기에 룰링을 한번 보면요. 이쪽 커습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I를 만들어내는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위쪽 아크는 전혀 리졸브 될 건덕지가 없으니까 얘가 여기 이 커습이 이 커습하고 만나서 뭔가 I를 만드나 봐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커습하고 짝꿍은 이 커습이 돼야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쭉 왔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큰일이죠. 내려가 버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저 커습하고 짝꿍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녀석, 이 A라는 녀석은 반드시 룰링 안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반드시 리졸브가 돼야만 하는 어떤 녀석이에요. 그러고 나면 얘는 이렇게 갈 수 있네. 네, 뭔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얘는 여기서 위쪽이 리졸브가 되었다고 했으니 이렇게 가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또 짝꿍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려면은 이 아래쪽에서 또 I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반드시 리졸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에서 리졸브가 돼서 얘랑 이 두 개의 커습이 짝꿍이 됐으니까 이 C도 리졸브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so far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R을 보면 R이 룰링이었다고 하면 여기엔 적어도 A도 들어가야 되고 B도 들어가야 되고 C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진 됐죠. 네. 그 다음에 D와 E는 어떻게 되냐면 D와 E는 이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지금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이어졌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왔는데 아까 그 트래포일에서도 A를 하나 리졸브 해놓고 나서 뭐 보면은 B, C를 동시에 하든지 둘 다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리졸브를 할 수도 있고 둘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R은 여기에서 이제 이 룰링을 다 생각하면은 A, B, C 혹은 A, B, C, D, E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뭐 이거 이제 롤링 폴리노미얼까지 계산을 해보면요. P 람다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 아니지. 이거 웨이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3 빼기 이건 5 빼기 디스크의 개수는 사실은 지금 하나, 둘, 셋, 4장이에요. 디스크 4장. 4.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이건 G 인버스 플러스 G네요. 그래서 D를 둘 다 안 해도 노멀인가요? 예, D, E를 둘 다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노란색처럼 이렇게 내가 I를 같은 색깔이 되는구나. 라는 거고 위아래가 같은 색깔. 네네네. 아래 안 하면 그거 좀 헷갈리네.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구나. 네. 겹치고 안 겹치고. 네네네. 네. 리졸브를 했을 때 겹치냐 안 맞습니다. 겹치냐. 네. 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도 볼게요. 이 오른쪽도. 그럼 요 커습이 일단은 쫙 이 아크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변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이 둘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서 리졸브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둘은 다시는 만날 수 없죠. 여기 또 다른 커습을 얘는 다른 커습을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리졸브 돼야 되고 여기도 반드시 리졸브가 돼야 되고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지금 이쪽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기도 반드시 리졸브가 돼야만 하죠. 네.
그러고 잠깐만요. 이게 뭔가 내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예.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롤링은 지금 A, B, C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계산해보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요만큼에서 이것도 D를 하던가 안 하던가 아니면 둘 다 하던가 뭐 이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셋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 웨이트도 똑같잖아. 5 빼기 4 롤링 폴리노미얼 계산하면 그냥 G 인버스 더하기 G지 맞나요? 그러니까 이 둘은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안 써먹은 게 있잖아요. 그레이딩을 안 써먹었잖아요. 하나도. 왜 처음에 제가 마슬로 포텐셜을 열심히 주었겠어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보면 얘는 지금 2, 2여서 A의 그레이딩이 0이에요. B의 그레이딩도 0입니다. 여기가 2, 2. 여기는 1, 1이니까 C의 그레이딩도 0이고요. D와 E의 그레이딩도 0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G 그레이디드 노멀 룰링을 계산해도 똑같은 애가 나오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A는 여기 3, 3이니까 A의 그레이딩 B, C는 다 0인데 B와 E는 좀 다릅니다. 이 아크는 지금 마슬로 포텐셜이라고 한 게 3이고 이 아크는 마슬로 포텐셜이 1이에요. 1. 그래서 D와 E의 그레이딩은 2. 뭐 2하고 마이너스 2. 네. D의 그레이딩은 3 빼기 1. 뭐 2의 그레이딩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언그레이디드를 생각하면 차이가 없는데 제가 언그레이디드가 아니라 이것 대신에 G 그레이디드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G 그레이딩에서는. G 그레이딩에서는 왜냐하면 D와 E의 그레이드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디그리가 0이 아니라서 D와 E는 리졸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를 제로로 생각하면은 제로 그레이딩, G 그레이딩에 생각하면은 얘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 룰링 폴리노미얼은 그냥 G 인버스예요. G 그레이디드 그러니까 G 그레이디드 룰링 폴리노미얼은 얘는 G 인버스고 얘는 지금 C 인버스 플러스 G. 이 둘이 다르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롤링 폴리노미얼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 그레이딩을 다 바꿔가면서 그냥 임의의 인티저를 막 넣어가면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폴리노미얼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시퀀스 오브 폴리노미얼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시간이 제가 너무 천천히 했는 모양인데요. 아이쿠, 어떡하지? 이 그래프까지는 자세히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이거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카우판 폴리노미얼과의 관계는 설명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요거는 시간을 좀 더 써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롤링 폴리노미얼이 아주 흥미로운 스카인 릴레이션을 만족시켜요. 정말 놀라운데 어떤 거냐면 제가 만약에 낫의 르장드리안의 일부에 이런 그림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이렇게 제가 크로싱까지를 한번 그리면 굳이 크로싱을 필요는 없지만 얘는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면은 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종의 왼쪽과 오른쪽은 파지티브 크로싱이냐 네거티브 크로싱이냐의 차이이죠. 이 두 개가 하나가 파지티브하게 크로싱이면 이쪽은 네거티브인 거고 그래서 이 둘은 크로싱 체인지가 사실 일어난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이걸 C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둘에 대해서 룰링이 어떤 게 존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룰링 R이 있고 여기 R 프라임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C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게요. 여기도 C 프라임 포함되어 있다. 라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이걸 반드시 리졸브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얘는 리졸브를 하면 이렇게 리졸브가 될 거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룰링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커습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i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이렇게 i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지요. 커습 근처에서는 다른 여지가 없죠. 이제 다른 크로싱들이랑 만나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C가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R 프라임 여기도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죠. 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근데 안 들어갔다면 이건 리졸브 하지 않아요. 제가 이대로 그림을 그대로 그렸지만 얘는 리졸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i는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여기서의 i도 이걸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둘은 여기서만 이만큼 차이가 나지 사실은 1대1 대응이 있어요.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뭐 그림이 차이가 안 나고 이 부분에서 어차피 이 크로싱이 이 룰링을 뭔가 변화시키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에서의 두 룰링들 사이에는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룰링 폴리노미얼에 기여하는 바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에 대한 룰링 폴리노미얼 빼기 이것에 대한 룰링 폴리노미얼을 하면 이들의 컨트리뷰션은 서로 빼져서 0이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상쇄 되는 거예요. 상쇄, 0. 아이고, 빨간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크로싱 체인지를 했을 때 룰링 폴리노미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걔는 결국은 이것들과 이것들의 룰링 폴리노미얼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이거는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생긴 낫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원래 여기가 원래 크로싱이었는데 내가 리졸브한 거야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로싱을 하나 더 리졸브 하면은 룰링 폴리노미얼에서 웨이트가 1이 늘어납니다. 그 R이라는 집합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 넣은 셈이니까 웨이트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G를 곱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사실 모든 그레이딩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 거 붙어 있지? 아, 이쪽부터 있구나. 이거 빼기 이거는 C 곱하기 P 이거 빼기 P 이거. 근데 이게 아까도 봤지만 이게 뭐 파지티브 크로싱, 이게 네거티브 크로싱이고 이게 제로 레졸루션이고 인피니트 레졸루션처럼 보여요. 정확하게 이런 스카인 릴레이션을 만족시키는 게 카우프만 폴리노미얼이거든요. 네, 카우프만 폴리노미얼, 카우프만 폴리노미얼 언노멀라이즈드 버전을 보면은 노멀라이즈 안 된 걸 보면 이거 빼기 스카인 릴레이션 이런 걸로 정의되죠. G에 이거 잠깐만요. 빼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커습이 있으면은 커습이 있으면은 이게 A를 곱하고 네거티브 커습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A 인버스를 곱하고 뭐 이런 룰로 정의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이 카우프만 폴리노미얼은 토폴로지컬 낫 인베리언트인데 이거는 K에 대해서 이 브래킷 폴리노미얼 이 브래킷 폴리노미얼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라이드만큼을 빼주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토폴로지컬 낫 인베리언트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지금 우리의 룰링 폴리노미얼이 이 카우프만 폴리노미얼과 가장 중요한 이 스카인 릴레이션을 똑같이 만족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이제 컨젝처를 생각했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는 지금 A는 없고 Z만 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A의 폴리노미얼을 쭉 썼을 때 특별한 코에피션트로 이 롤링 폴리노미얼이 나타나지 않겠냐? 라는 게 컨젝처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뭐냐면 자, 람다는 이제 르장드리안 낫이나 링크예요. 그냥 낫이라고 하면 제가 링크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 언더라인 그냥 토폴로지컬 낫을 제가 K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에피션트를 보는데 어떤 코에피션트냐면 A에 마이너스 이 람다에 대한 어떤 썰스톤 베네킷 넘버라는 그 우리 인베리언트 정의했잖아요. TB 빼기 1. 요 번째의 개수를 보는데 shifted 카우프만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shift는 이 z를 그냥 하나 더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z 인버스 fk, 그러니까 fk는 이렇게 계산된 거고, 요거를 보면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롤링 폴리노미얼과 같습니다. 제가 p라고 쓰기로 했죠. p. 근데 이거는 언그레이디드예요. 언그레이디드. 모든 그레이딩을 리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 정보는 사라지지만 우리가 그레이딩을 다 무시하고 다 룰링을 몽땅 다 모으면 이것이 람다에 대한 롤링 폴리노미얼을 얻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제 클래시컬한 인베리언트가 르장드리안에서 등장한 인베리언트랑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그래서 FK는 그냥 토폴로지컬한 거죠? 이거 그냥 토폴로지컬한 이 카우프만 폴리노미얼이죠. 네. 이게 두브로니크 버전. 네. 카우프만 폴리노미얼을 나타내는 이제 스카인이 두 개 있는데 여기를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를 쓰기도 하죠. 플러스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마이너스 버전을 써도 그게 이퀴벌런트하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토폴로지컬하게 같은데 르잔드리안으로 다른 게 있으면 걔 룰링 폴리노미얼하고 그거 두 개의 룰링 폴리노미얼을 비교하면 요 바로 있는데 G 인버스 FK는 같을 거고 얘네들은. 네. 여기 코에피션트 곱해준 것만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람다와 람다 프라임이 있으면 근데 이 TB 람다와 TB 람다 프라임이 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폴리노미얼 자체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람다 프라임이 있는데 여기 왜 앞으로 안 가지? 얘네들의 언더라인 낫이 그냥 K였다.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같은 카우프만 폴리노미얼을 쉐어하는데 만약에 TB 람다와 TB 람다 프라임이 다르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코에피션트를 지금 다른 걸 줄 거잖아요. 람다랑 람다 프라임이. 네, 그러니까 그들의 룰링이 다른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뭔가 더 파워풀하다 이건 아니에요. 애초에 TB가 다르면 두 개가 다르다고 우리가 바로 결론 내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좀 더 파이너한 뭔가를 준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언그레이디드인 룰링 폴리노미얼은 그냥 nothing but topological invariant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썰스톤 베네킷 넘버도 얼마든지 작아질 수 있으니까 오른쪽이 언그레이디드구나. 네, 언그레이디드요. 언그레이디드가 아니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맥시멀 썰스톤 베네킷 넘버도 사실은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고 그거 뭐 아크 프리엔테이션으로부터 얻고 그러는데 네. 뭐 그런 것처럼 르장드리안 월드에서 정의된 무언가가 우리가 뭔가 그레이딩 같은 걸 잊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로도 복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핵심이고요. 그냥 나머지 그래프 버전은 제가 그냥 말씀만 조금 드리고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르장드리안 그래프 버전의 그러니까 롤링 4 르장드리안 그래프.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작년에 투고를 해서 지금 아직 심사 중인데요. 논문은.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르장드리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4밸런트 해볼게요. 4밸런트 그래프. 그러면 이제 이러한 우리가
로컬한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 있었어요. 버텍스 근처에서. 그러니까 1, 2, 3, 4 뭐 이렇게 읽었죠. n 뒤집어진 것처럼. 그럼 이거에 특별한 레졸루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버텍스를 풀어 헤치는 건데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근데 여긴 특별하게 제가 데코레이션을 좀 줘야 돼요. 어떻게 줄까요? 빨간색 말고 검은색으로 한번. 검은색으로 하니까 안 되겠네. 초록색으로 데코레이션을 줄게요. 예. 근데 이렇게 버텍스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리졸브를 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얘는 버텍스가 아니니까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리졸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벤츄얼리 뭘 얻냐면 이제 르장드리안 어떤 링크를 얻겠죠. 여러 개가 나올겠죠. 이제 각 버텍스마다 세 가지 초이스가 있으니까. 여기 네. 그 리졸브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여기 르잔드리안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네. 얘를 리졸브 한다는 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예, 제가 바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왜 그 말이 리졸브란 말을 쓰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싱글러 크로싱 있으면 이거 이렇게 떼서 저희 포지티브, 네거티브 크로싱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거 레졸루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네, 이게 그런 센스로 이것도 리졸루션이에요. 이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그래프구나, 참. 네, 그래프입니다. 하나는 제가 그림을 점점 성의가 없어져서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리졸브가 되죠. 버텍스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버텍스가 만약에 3개 있었다 그러면 333에서 27개의 우리가 그림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제가 롤링 폴리노미얼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거의 어떤 P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여기 지금 특별한 종류의 데코레이션이 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는 절대로 풀어 헤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롤링을 찾는 건 좋아. 찾고 싶어. 하지만 여기는 절대로 이렇게 풀어 헤치지 말고 롤링을 찾아보렴. 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제약 조건이 있어요. 버텍스라는 것이 가지는 제약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정의는 할 수 있죠. 정의를 하면은 근데 이게 well defined가 잘 되고요. 근데 거기 미안한데 네. 절대로 리졸브하면 안 된다는 거는 네. 원래 그래프에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요게 만약에 리졸브가 되거나 하면은 일종의 이러한 플로우를 세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지나가는 거. 제가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무슨 거기 이렇게 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보통 그래프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뭐 매듭에서 했던 뭔가를 생각을 할 때는 폴리노미얼 같은 거 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유니온 오브 서클들로 생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관계 같은 걸 조합을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거는 거잖아요. 이게 크로싱이 이렇게 오버 크로싱, 언더 크로싱 나오는 거니까 걸어버리는 게 되는데 그렇게 거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좀 직관적인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왼쪽에다 이렇게 그리지 말고요. 이게 두 개 이렇게 밸런스 돼 있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리면은
코밸런트를 제가 이렇게 만약에 그리면요.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리졸루션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를 리졸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아니, 말도 안 나오네. 이 세 가지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네 개를 두 개씩 짝짓는 방법이죠. 그냥 그걸 우리가 매칭이라고, 퍼펙트 매칭이라고 부르죠. 그 조합적인 용어에서는. 네. 근데 오직 이 매칭 조건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 로컬한 이 영역에서는 매칭이 모든 것을 가번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얘를 글로벌한 어떤 무언가로 잡고 다시 리졸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좌우와 밸런스 되게 그리면 요러한 이제 크로싱 두 개가 등장하는 그림도 이제 뭐 나타나긴 하지만은 요걸 사실 왼쪽으로 이제 딱 몰았을 때 보면은 한쪽으로 이제 엣지들을 몰아보면 오직 여기에는 이제 이 매칭 컨디션만 등장한다. 여기 지금 제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왜 이 룰링이 나타나냐 해보면요. 지금 이건 뭐냐면 제가 결국 이 아이들로 막 만들어낸다는 거는 제가 어딘가를 이렇게 댕공 뚝 자르면 뚝 잘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를 딱 잘랐다. 촥 자르면 만나는 점이 4개 있는데요. 만나는 점이 4개 있는데 얘네들이 다 뭔가 페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얘하고 얘가 이렇게 페어로 나타나요. 짝꿍이 있고 언제나. 그 다음에 얘와 얘의 포텐셜은 1밖에 차이 안 나죠. 여기가 3이었으면 올라갈 때 4가 되는 거니까 3, 4, 0, 1 이게 뭐냐면요. 근데 우리가 이 포텐셜 0, 1, 3, 4 어떤 체인 컴플렉스를 생각하는데 이 인덱스 디그리 0, 1, 3, 4에다가 이제 뭐 필드를 하나씩 달고 원디멘전자를 달고 요 디스크 요 I에 해당하는 요 관계가 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제너레이터를 디퍼런셜 취하면 얘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라인 하나에 대응되는 게 에이시클릭 어떤 체인 컴플렉스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룰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제로 트리비얼한 제로 체인 컴플렉스고 여기도 체인 컴플렉스 그러니까 어떤 시퀀스 오브 체인 컴플렉스들을 얻게 돼요. 근데 이게 다 에이시클릭한 체인 컴플렉스를 얻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변화하는 게 어떤 무비 오브 체인 컴플렉스를 보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너레이팅 패밀리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바라니코프라는 분이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요새도 굉장히 유명하게 이름이 언급이 자주 되세요. 그쪽 빅데이터랑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러한 알고리즘, 뭔가 이 에이시클릭 체인을 정리하는 방법,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소위 말하는 무슨 바코드 이런 그림도 그리고 뭐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되는데,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더라? 예, 맞아요. 근데 그 바라니코프의 아까 얘기했던 그 에이시클릭 체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거기서 뭔가 이 부분에서 왜 우리가 이걸 리졸브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에 이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뭔가 체인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것을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은 여기서는 모종의 이런 리졸브 되는 현상, 이런 애들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를 아규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네. 근데 어쨌든 조합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네. 특별한 방법으로 리졸브를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우리가 리스트릭션을 주었을 때 그 상태에서 등장하는 룰링 폴리노미얼들을 다 더한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배영진 박사랑 그 TIT에 있는 타마스 칼만 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한 건데요. 이 모든 그레이딩에 대해서 이 람다가 이제 얘는 그냥 르장드리안 그래프면 돼요. 포밸런트일 필요 없고 그 대신 중요한 조건이 이븐 밸런트여야 됩니다. 예.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어떤 종류의 이렇게 퍼펙트 매칭을 시키려면은 짝수계가 있어요. 서로 짝짝꿍을 맞추니까. 이븐 밸런트일 때 이게 well defined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정리는 이것도 칼만인데요. 다행히도 이 포밸런트 케이스에 이 카우프만 폴리노미얼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어떤 토폴로지컬한 이 K가 포밸런트 스페셜 그래프 이면은 FK가 이제는 변수가 4개예요. A도 있고 Z도 있고 캐피털 A도 있고 캐피털 B도 있는데 A-B가 Z를 만족하게 이게 포밸런트 포베리어블 폴리노미얼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얘가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이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어떤 카우프만 폴리노미얼이죠. 그래프 버전에.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A의 마이너스 TB 람다 빼기 1 G 인버스 F 포밸런트일 때 FK AZ 근데 여긴 A하고 B에다 특별한 값을 이밸류에이트 하면 이게 언그레이디드 룰링 폴리노미얼하고 같다라는 게 저희 예측 결과입니다. 당연히 지금 포밸런트 말고 6, 8 뭐 더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은데 이 방향으로 지금 못하는 이유가 문제는 이런 6 or higher 밸런트 버전 of 카우프만 폴리노미얼이 존재하느냐 일단 이걸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존재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밸류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밸류에이트 했을 때 그것에 또 특별한 우리가 코에피션트를 살폈을 때 정말 룰링 폴리노미얼을 얻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게 이제 사실 앞으로 제가 퓨처워크로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지금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된다. 이븐 밸런스 그래프면. 제가 시간을 많이 오버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질문 있으세요? 아까 근데 그 포밸런트 할 때 그 데크레이션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2개. 예. 위에. 네네. 그걸 그냥 인피니트 한 것처럼 이렇게 떨어진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떨어진 걸로 이렇게. 그게 조심해야 되는 게요. 만약에 이게 떨어진 것처럼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예, 대신에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떨어진 근데 거. 이러면 자칫하다가 이 두 개가 하나의 아이처럼 페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예. 예, 사실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를 리졸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두었을 때 이거랑 차이는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사실 여기서 나요. 이거예요. 이렇게 네로우한 그 부분의 디스크를 카운트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간단한 게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풀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훨씬 간단한데 예. 그래서 어떤데 다음번에 논문을 썼었는데 이거 다음으로 논문 하나 더 있는데 관련돼서요. 거기다가는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그냥 적었어요. 이 사이를 그냥 세지 말자 이렇게. 네. 다 풀고 이 사이는 세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적기도 했는데 예. 정확하게 같습니다. 네. 그 부분만 제외하면 네. 그렇군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또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아, 아이고. 그러면 저기 그 뭐냐, 일단 오늘까지 이렇게 필기하신 거는 좀 PDF로 해서 예, 제가 요거를 그대로 PDF로 네. 바꿔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찾아보고 싶다 그럴 때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좀 알려주시면 아, 예. 예, 제가 그 웹사이트에다가 공개를 해놓을게요. 네. 레퍼런스들은 아, 바로 음, 헷갈리시면 저 나중에 보내주시면 네, 제가 제가 나중에 그 웹사이트에 이렇게 제가 공지해 놓은 데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레퍼런스를 네. 예, 예, 쓰고 예.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해서는 한번 뭐 가까운 시일 내에 한 번 더 발표를 해주시면 안 돼요. 다음 주가 무슨 나스쿨이 아니고 그거 하죠? 다음 주가. 아, 그렇죠. 아, 나스풀 하는 것 같아요. 예. 순간 안 하는데 아, 다음 주에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저도- 같고 예, 저도 깜빡하고 아무튼 깜빡한 것도 있고 제가 하는 발표할 건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한 2월 달 중에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거는 제가 예. 통화해서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서 예. 아이 고생하셨어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오늘 이렇게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마치기로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제가 올해는 좀 종종 이렇게 네. 모셔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네. 김수고 박사님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누구 저요? 예. 아니, 저는 지금 아니 나도 지금 이게 좀 뭐냐 온라인 컨퍼런스를 좀 뭐냐 이렇게 세미나를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예. 서로 이렇게 뭐 많이 자주 열어서 예. 아니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안 직접 만나기는 걸리니까. 힘들고 요새 막 그러니까. 예.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안 걸리니까 이렇게 예. 예. 소박하게 자주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러면은 예. 이게 다 감사드리고 일단 예. 안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진짜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네.